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게 어이가 없고 헛웃음만 나오네요. 이야기하다 서로 흥분해서 유전자 검사하자는 말까지 나왔네요. 누가 봐도 빼박인데 어이가 없어요. 흥분한 상태라서 맞춤법, 오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결혼 2년 차이고 남편이 4살 연상인 부부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수제비 때문이었습니다. 월초가 월급날이라 그 전달 말이면 쪼들려서 살림에 신경이 쓰입니다. 주말에는 편하게 먹습니다. 쉬는 날에는 편하게 쉬자는 주의로. 그리고 저도 쉬고 싶으니까요. 가벼운 요리 위주로 먹을 수 있는 한 그릇 요리로 합니다. 카레 등 손이 많이 안 가는 음식 위주로 하죠. 주말에 거하게 먹으면 둘 다 속이 불편해서 결국에는 소화제 먹더라고요. 고기는 되도록 평일에 먹고 있고요. 냉장고에 고기가 있었지만 평일에 먹으려고 안 꺼냈습니다. 평일에는 일해야 하니 든든히 먹고 출근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이라 돈이 부족해서 수제비 한다고 말은 못하고 수제비 먹자고 했더니 밥 없냐고 화내길래 수제비 먹고 국물에 밥 말아 먹으라고 했죠. 그 전날에도 수제비 먹자고 물어보니 알았다고 했고 당일 아침에도 물어봤더니 별말이 없어서 잠자고 일어나서 단 한 번도 앉지 못하고 정신없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입맛 까다로운 사람이라 맛없으면 안 먹어서 육수 내고 반죽하고 완성했습니다. 배가 고플까봐 나름 빨리 한다고 정신없이 한 후에 막상 차리니까 안 먹는다고 치킨 시키라며 치킨 전단지를 보더라고요. 열심히 만들어서 주면 맛있게 먹는 거 하나로 보상이 될 텐데 수제비 만들 동안 아이가 징징거리는데도 핸드폰만 하면서 아이를 봐주지도 않아서 아침부터 기분이 상하기 싫어 TV 보여주고 요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나오니 기분이 상했지만 한번 꾹 누르고 시켜 먹을 거면 자기가 시켜 먹으라고 했더니 열받았는지 담배 피우러 가더라고요. 아이 밥 먹이는 중이라 밥을 먹이고 있는데 들어와서는 밥 다시 차리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할 거 쌓였으니까 먹고 싶으면 기다리라고 했죠. 내가 어떻게 밥상을 2번 차리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기 무시하느냐며 미친 사람처럼 이것저것 던지고 아기 장난감은 여기저기 다 날라다니고 발에 걸리적거리는 건 다 차버리고 밥하지 말라며 설거지하던 중에 밥그릇을 싱크대에 던지고 어떻게 던진 곳인지 수도꼭지도 박살이 났습니다. 아이가 놀라서 옆에 갔는데 꼬지르면서 애한테 화를 내고 아이는 겁에 찔려 오는데도 달래주지도 않아서 제가 달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면 그 뒤 상황은 항상 폭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애도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담배 피우러 나갔을 때 덜덜 떨며 경찰에 신고하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문을 부수는지 문을 발로 차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심지어는 소화기로 문을 부수는 바람에 큰 소리가 나고 그 소리 때문에 아이는 더 울고 저까지 공포스러웠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이 와서 진압을 하고 그제서야 저도 아이도 불안감이 해소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경찰 앞에서 울더라고요. 자기가 억울하다며 크리스마스에도 일했고 젖은 속옷 입고 출근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경찰 앞에서 하더라고요. 그건 크리스마스에 밖에 안 나가고 휴일이면 평소처럼 온종일 휴대전화기 만지면서 놀고 아이랑 저는 나 몰라라 하면서 집에 있을 것이 뻔하고 아이가 다가가면 게임 중인데 방해했다고 화내면서 욕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쉴 거냐고 물어보길래 일 나가라고 했습니다. 젖은 속옷은 집 자체가 결로가 많고 난방이 안 되어서 집이 습해요. 제습기를 틀어도 안 말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건조기가 그렇게 좋다고 말해서 남편한테 말했다가 쓸데없는 거 산다고 난리 한 번 난 뒤로는 다시는 말 안 합니다. 그동안 많은 다툼으로 빨래 한 번 미룬 적 없고 하루에 세탁기 2번, 3번 나눠 돌리고 정말 날씨 안 좋거나 앞에 널어둔 빨래들이 전혀 마를 것 같지 않을 때만 이틀에 한 번 돌렸습니다. 원래 잠이 많아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힘든데도 아침 먹고 일해야 된다는 남편 때문에 일주일에 반 넘게 아침밥 차리고 꼬박꼬박 그릇에 다 담아서 차리고 제 입맛 포기하며 남편 입맛을 맞춰줬습니다. 아침밥 먹으면 남편이 밥 먹는 동안
남편이 악성 곱슬머리라 남편 뒷머리 매직기로 펴주고 양말 속옷 챙겨주고 챙겨야 할 거 다 챙겨주고 나가는 것까지 인사하고 아이한테도 인사시키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밀가루 들어간 치킨, 짜장면 환장합니다. 치킨을 일주일에 3번은 먹어요. 그런데 밀가루가 싫다는 말이 되나요? 남편과 격리하고 경찰차 타고 경찰서 왔는데 시모가 전화가 와서는 밥 한 번 더 차리지 왜 이런 일을 만드냐며 동네 창피하다고 경찰에게 아무 일 아니라고 잘 말하라며 일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는데 그새 또 남편이 말했나 보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 시댁이고 뭐고 다 짜증이 나서 당분간 보고 싶지 않다고 친정에 있겠다고 했더니 너희 엄마 아빠가 오라느냐? 너 친정 자주 가는 버릇 그거 아주 혼나야겠다. 너네 부모가 너 그렇게 가르치던? 내가 전에 말했듯이 내가 죽으라면 죽고 맞으라면 맞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네가 편하다고 몇 번을 말하냐고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제 자기 새끼까지 때리는데 못 참겠습니다. 아기 날아갈 때까지 때리고 퇴근하고 와서 애랑 눈 한 번 안 마주쳐주고 밥 먹고 들어누워서 게임만 하다가 자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손주가 아버님 아들이랑 똑같으면 좋으시겠어요? 자기 마누라 때리고 아기 때리면 좋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자기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너 지금 말 잘하라며 내 새끼라면 꼼짝을 못하는 애한테 무슨 말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없는 말 만들어서 굳이 주말에 경찰서까지 왔을까봐요? 그리고 결혼 전에 시어머님이 불러서 갔습니다. 자기 아들 성질 더러운데 잘 참고 살 수 있겠냐고. 그땐 그때 보여준 게 좋아서 할 수 있다고 했죠. 결혼하고 나니 자기 자식 임신한 아내의 배 때리며 목 조르고 머리채 잡아 나뒹굴게 하고 아이 태어나니 아이마저 날아가게 때리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매번 남편과의 싸움에 시어머님이 끼어들어서 일을 더 크게 만듭니다. 시모는 제 편을 드는 척하지만 무조건 자기 아들 편이에요. 어릴 때 불쌍하게 커서 그렇다느니 합리화하시며 자기 아들만 더 안쓰러워합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니 효자가 됐어요. 그동안 자기가 멋되게 군 게 있어서 자기 엄마가 짠하다며 잘하자고 합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은요? 딸이 멀리 시집와 있는데 1년에 많으면 4번 보고 손주도 4번 보는데 그 반면 시댁은 시어머니 일주일에 5번을 봅니다. 시어머니가 어린이집을 해서 아기를 오전에만 거기에 맡기거든요. 그리고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친정에 가도 편히 쉬지를 못해요. 산후조리 하러 갔었는데 시모, 남편 친정으로 올라와서 집으로 불려갔습니다. 친정만 가면 남편 때문에 오래 있지도 못하고 항상 남편한테 불려옵니다. 아, 저번에는 친정 왔는데 시부모한테 전화 안 했다고 장인 장모 앞에서 너 죽여버리고 장인 장모 평생 후회하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이혼하셨고 아버님은 재혼하셔서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님은 무슨 일이건 사사건건 아버님께 전화하고 제 앞에서 시어머님 욕하더니 아버님께는 제가 욕했다고 말 바꾸고 시아버님 만나고 왔는데 연락 안 했다고 화내고 돌잔치하고 들어온 축의금 총 얼마 들어왔는지 말 안 해서 화내고 돌잔치 전에 100만원 주더니 손주 돌잔치 축의금 100만원을 가져가셨습니다. 툭하면 너희 엄마, 너희 아빠, 너희 오빠라고 칭하고 어린이집 원장인데 빚도 많고 신용불량자라 카드 하나 자기 이름으로 못 만들어서 제 이름으로 체크카드 2개 만들어줬습니다. 그냥 매사에 투덜투덜 불만이 많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불판이 켜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이 약하다느니 종업원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등등 사람이 숨만 쉬어도 투덜입니다. 대꾸할 때까지 똑같은 말 하고요. 도련님 생일에 같이 식사했는데 도련님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더니 이상한 여자 같다며 이런 싼티나는 애 만나지 말라고 사사건건 트집에 사람 피 말려 죽입니다. 가까이 살아서 일주일에 5번 보는데도 주말에 안부 전화하고 얼굴 보기를 바라며 휴대전화 충전기에 건전지도 사오라는 심부름까지 다 해주길 바랍니다. 안 해주면 서운해하고 몰아붙입니다. 미신을 잘 믿어서 도 닦는 사람한테 미쳐가지고 지금 돈도 안 되고 고생만 하는 직장에서 대우받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올해까지 삼재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만 박혀 있습니다. 남편 말만 듣고 능신같이 버려버린 내 시간이 너무 아깝고 후회가 됩니다.
그동안 남편한테 쌓인 게 많았었는데 말해도 들어먹지 않고 노력해도 통하지 않으니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비위가 약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화장실 바닥 청소만 해달라고 했더니 2달에 한 번 결국 헛구역질하고 코 막아가며 제가 다 했습니다. 아이랑 놀아달라고 했더니 지금 놀아줘야 기억도 못하고 놀아줄 필요도 없고 자기는 언제 쉬냐며 투덜투덜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짐승도 자기 자식은 끔찍히 사랑한다는데 짐승만도 못한 놈인가 봐요. 아이랑 나가서 바람도 쐬자고 했더니 또 언제 쉬냐며 투덜투덜거리고 아이가 말이 조금 늦어서 게임 그만하고 아이랑 노는 시간을 가지자고 했더니 때 되면 다 한다고 말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나 혼자 나가서 30분이라도 바람 쐬고 싶다고 했더니 지금은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하다며 자기는 언제 쉬냐고 투덜거립니다. 자기 말이 법이고 나라예요. 여자는 안 되고 남자는 되고 너는 이 집안에 시집 왔으니 넌 이 집안 사람이고 자기 아내, 아기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하며 제가 의견을 꺼내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시를 합니다. 넌 시집을 왔으니까 자기 엄마가 나에게 신경 쓰는 건 친딸 같아서 고운 마음씨고 내가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나는 천하의 나쁜 여자랍니다. 나는 이 집안에 들어온 새로운 가족, 시모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면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 사이가 좋을 때면 친딸, 싸우면 서로 중간 지점에서 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말이 맞으니 네가 우리 집안의 규정을 따라라. 그래야 집이 평온하다. 남편과 시모의 생각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똑같습니다. 이젠 지겹고 꼴도 보기 싫어요. 아이가 6개월쯤 됐을 때 나 혼자 집 앞에 1분 거리 커피숍 다녀오고 싶다고 했더니 아이 못 본다. 데려가라 하고 아니 조금 더 크면 나가라더니 돌이 돼서 다시 말하니까 더 크면 나가라고 하고 돌 지나서 아이가 말을 조금은 알아들어서 나갔다 오겠다고 했더니 더 크면 나가라고 하고 이제 유치원 가면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쉬냐. 애가 예민해서 잘 때도 옆에서 토닥거려야 하고 나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다 일하는 건데 나는 언제 쉬고 한 번쯤 내가 쉬어야 당신한테도 아이한테도 더 집중하지 않겠냐고 말하니 넌 엄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무서운 것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고 사람이 맞아 죽거나 동물이 어떤 일이 있어서 다쳤거나 죽었을 때 엄청나게 웃기다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습니다. 사이코패스 같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건 얼마 전 키즈 카페를 갔었는데 아이가 남자들만 보면 헤헤거리며 졸졸 쫓아다녀요. 물론 이것저것 주고 웃어주면서 모르는 아기 아빠들한테 가서 자기한테 신경 좀 써달라는 눈빛으로 활짝 웃는데 그때 마음이 찢어져 눈물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무덤덤합니다. 자기도 힘들다고 나 먼저 살자고 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인간 말종 쓰레기지만 아이 때문에 그래도 아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참고 있었는데 어디 가서 눈물 안 흘리시는 우리 아빠가 우셨습니다. 이젠 저희 부모님 눈물 나게 하고는 못 살겠어요. 아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또 하자고 합니다. 자기 핏줄 아니면 자기가 키울 필요 없다고 자기 인생 아깝다면서요. 밖에 나가면 그 누가 봐도 전부 아빠 닮았다고 하고 너무 똑같아서 온 정도인데 기가 차고 할 말이 없어서 돈 있으면 하자고 했습니다. 친자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자기가 키운다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조건 남편과 이혼할 건데 어떻게 해야 아이도 지키고 굴하지 않은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후기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많은 질타를 하실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맞아요. 저 정말 바보 머저리입니다. 진작 끝냈어야 했는데 제 팔자를 제가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위해서 참아온 세월들이었습니다. 진작 이곳에 후기를 썼어야 하는데 저를 혼내시던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속을 후련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이혼에 더 집중했습니다. 저 현재 소송 중입니다. 벌레 같은 놈이 당연히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혼이라는 단어만 알았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수많은 분들에게 댓글로 혼나고 나니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이혼을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그날부터 밤새가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전화해서 항상 녹음을 했고요.
고맙게도 복원에 욕을 잔뜩 해주셔서 차곡차곡 증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유리하게 진행될 정도의 폭언이라며 앞으로도 전화할 때 녹음을 항상 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유전자 검사는 그 자체도 웃긴 상황이지만 혹시 몰라 검사 받아 자료 줬네요. 너무 다행히도 좋은 변호사분 만나서 이혼을 모르는 저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소송으로 가게 되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 승소는 거의 99%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받아낼 거 다 받아내고 그동안 힘든 거 이 소송으로 끝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그동안 왜 그렇게 살았나 지난 날이 너무 후회가 되고요. 지금이라도 저희 아이와 좋은 추억 쌓으면서 나쁜 기억은 지워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혼 소송을 준비하니 그지수의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잘못했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 번은 마음을 되돌려줄 수 없냐고. 자기가 정말 열심히 아이도 보고 폭언 폭력 안 하겠다고 약속에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폭언과 폭력한 거 인정하냐고 물었더니 그래 내가 저번에 그랬던 거 정말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라고 하며 스스로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다 녹음 중이었고요. 단호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고. 당신 같은 사람과는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고 앞으로 서로 갈 길 찾아서 떠나자고 끊어버렸습니다. 이 통화 녹음도 폭력을 인정한 남편의 중요 증거 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반드시 위자료까지 잘 받아내서 제 인생의 악연을 끊어낼게요. 더 이상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제 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조언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